예. 요번 주 이제 과학수사 하나 찾아왔어요. 네, 과학수사. 교수님. 과학수사 제목이 이제 원룸 방화살인 사건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대전 둔산경찰서 과수팀에서 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네. 교수님.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어떤 식의 과학수사로 이거를 해결을 했는지 네, 네. 이제 보는 거예요. 네. 과학수사 염교수하고 여기 오고 나서부터 과학수사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나? 전에 저기 DNA 하시죠. 그거는 그렇게 한 거 말고, 이제, 그 전에 김윤희 프로파일러 할 때는, 네.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네, 네. 과학수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왔었어요. 네. 근데 한동안 이제 좀 끊었다가, 네. 뭐 중간중간 이제 하나씩 넣는 형태로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원룸에서 방화가 일어났는데, 네. 처음에 이게 그냥 단순 화재로 추정했다가 살인사건으로 변이 된 거예요. 네. 그 좀 개요를 좀 설명드리면 2010년도입니다. 네. 11년 전이네요. 네, 2010년 12월 15일 날 7시 19분경이에요. 네. 대전시 서구에 있는 갈마동 소재의 땡땡 빌라. 네. 그 원룸이에요, 원룸. 그 원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서 원룸이 전소됐어요. 싹 타버린 거예요. 네. 주택에서. 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발견된 게 20대 여성인데 네. 원룸 주인이겠죠. 네. 이 여성이 불상의 흉기에 의해서 자창을 입은 상태로 소사체로 발견이 됐다. 소사체로. 소사체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다 아셔. 네. 탔다는 거거든요. 소사체. 네. 예, 그런 상태로 발견된 이제 이런 사건이에요. 염 교수님 염 교수님 대충 알잖아. 사람이 이제 불에 타 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발견이 되면 전소되기 전에 네. 사람의 어떤 자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형태. 이렇게 네. 투사형이라고 그러죠. 투사. 투사형 싸우잖아요. 복사요. 예. 투사형 형태. 예. 예, 이 투사형 형태를 이제 그 보이는 게 소사체의 일반적인 어떤 그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현장 가면은 경찰관들이 제일 먼저 봐고 그 소사형 이게 투사형 소사체 그렇죠. 이게 발견되면 구부러지고 이제 무릎도 구부러진 거 보신다며요. 무릎까지 다 네, 네, 네. 완전히. 예. 이게 아마 이 근육이 펴져 있던 근육이 오그라들면서 이렇게 구부러드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현장 상황 보니까요. 원룸 내부는 진화가 이제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제 먼저 신고가 돼 갖고 출동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연기가 계속 나는 상태였다고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뭐 요즘엔 잘 아시지만 캠코더, 카메라 다 동원해요. 체증할 때. 요즘엔 아예 놓고 하잖아요. 저희 동네도 불이 한번 났었는데 교수님, 저 봤어요. 유심 봤거든요. 봤는데 그 소방관중이 그거만 체증하는 소방관이 있으시더라고요. 체증관들도 소방해요. 요즘에는 체증. 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그냥 계속 찍으시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서.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는 이제 소방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맞아요. 영상 체증을 하시는구나. 여기 똑같이 했다는 얘기죠, 교수님? 맞습니다. 아. 이게 내친김에 좀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수사라는 어떤 틀 속의 화재 사건까지도 방화나 실화가 형법상 이제 적혀 있는 죄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 개입해갖고 수사를 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네. 내 생각은 어떤 화재에 의한 사고 같은 거는 네. 앞으로는 그 부분의 어떤 수사권은 그 소방 쪽에다 주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물론 화재하고 살인 사건이 동시에 연계돼 있다면 네. 이제 경찰이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때 이제 소방하고 합동 수사하는 형태로 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기는 해요. 그 저기 교수님 아시겠지만 그 미국에 보면 파이어 인베스티게이터라고 그러니까 방화 수사관이 화재 조사 있잖아요. 수사관. 예, 수사관이 이제 그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영어로 이제 알슨이라고 그러잖아요. 방화가 ARSON. 그래서 그 알스니스트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방화범을 IST를 붙여요. 영어로요. 그러니까 약간 그 쾌락적이거나 예술적 감흥에 의해서 범죄가 저질러진다. 방화하는 놈들 그런 놈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피아니스트의 IST를 알슨에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사를 할 때 경찰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방화만 전문으로 하는 수사관이 있으면 경찰에서 담당을 하고 양성을 하거나 할 때 근데 그게 안 되는 데서는 소방관한테 아예 그냥 수사권을 줘버리더라고요. 다만 이제 살인하고 뭐 강간이나 그쵸. 뭐 관련된 거는 이제 경찰하고 합동수사. 네, 합동사거나 점핑을 시키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한 30% 이상 되는 소방관도에서 미국 같은 경우 수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저도 교수님 말에 절대로 공감해요. 지금 저 소방관들한테는 수사권 주지 않았죠. 네, 지금 저거만 있죠, 교수님. 저기 구급차에서 이제 소방관님들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사법권이 뭐 있거든요. 사법권 있죠. 네, 그다음에 근데 뭐 이 저 차 끌고 가는데 진로 방해하는 네, 거, 네, 공급 네, 자동차 네. 뭐 이런 거 네. 있지만 아예 화재 조사 관련돼서도 아주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하여튼 캠코더하고 카메라로 체증하던 중에 방 안 구석에서 변사체가 네, 그 20대 아까 여성이 예. 천장을 이렇게 보면서 누운 채 투사 자세로 전형적이네요. 네, 사망해 있는 것을 네. 발견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 여성이 보니까 상의는 민소매 티 입고 하의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건 딱 보는 이거 특히 여성인 경우에 하의가 이제 없다, 하의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네. 벌써 성범죄 쪽으로 연결이 되죠. 사실.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발견된 거예요. 한오라기도 안 발견되고. 그렇죠. 상의는 민소매 티를 입고 있는데 네. 하의는 안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마 그 현장에서도 이게 성범죄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아마 바로 판단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왼쪽 허벅지까지 이불이 덮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그 이제 이불을 이렇게 허벅지인데 드러내니까 이 왼쪽 복부에 네. 약 5cm 가량의 장기가 돌출됐다. 장기가요. 예. 어. 그러니까 아마 칼에 찔리면은 이제 그 내부 압에의해서 일정 부분 장기가 밖으로 돌출이 되는 경우가 꽤 있죠. 아, 그런 그렇죠. 교수님은 이제 직접 경험 안 해보셨겠지만 네. 조폭들이라든지 칼 쓰는 아이들끼리 쌈박질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칼 복부에 맞으면 장기가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많이 보셨죠, 교수님은? 그럼 꽤 봤죠. 예. 근데 그게 막 장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축 늘어져 있으면 아유 저 사람 죽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오히려 그게 덜 위험합니다. 아, 그게요? 오히려 덜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수님? 그 경우는 칼이 들어가 가지고 장기에 손상을 주는 경우에는 밖으로 안 나와요. 찔려갖고, 오히려 예. 이 겉부분만 찔려 가지고 장기가 돌출되는 경우는 장기 손상은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일단 집어넣고 그럼 끄면 그냥 되겠네요.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나 엄청 저 형사 초창기 때는 그걸 무섭게 생각했는데 네. 고참 형사가 딱 가더니 손 빨리 그냥 그 식염수 같은 거 가져와서 씻더니 네. 손으로 잡고 뛰더라고 병원. 손으로 이게 꾹 누르고. 또 병원에서 특별한 처치하는가 했더니 소독 싹한 다음에 밀어놓고 그냥 꼬매는 형태예요. 밀어 넣으면 장기가 자리 찾는데요. 그러니까 파열된 거가 더 위험한 거지. 그렇죠. 들어가 가지고 흉기가 그 장기 내 그러니까 복부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장기를 손상시키면 밖으로 돌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예, 장기 예. 돌출된 건 오히려 뭐 좀 덜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이렇게 예, 예. 물론 오염되거나 감염되면 곤란하겠죠. 네. 그런 경우인데 이제 이 경우는 아마 좌측 복부에 한 5cm 가량 장기가 돌출돼 있다면 이건 흉기 맞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하의 안 입었지.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보통 소사가 발견되면 반대 방향도 보신다며요. 뒤집어가지고. 당연히 보죠. 이 사건도 뒤집어. 보신 현장 가면은 좌우 그다음에 드러내고 밑에까지 다 살리는 그러신다고 게 그러더라고요. 원칙이죠. 예, 예. 시체 드러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드러냈더니 이 등 부위에 예. 등 쪽에는 안 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예 안 탄 그러니까 거예요. 결국은 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미 누워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예. 등 부위에 소외가 안 됐다는 네, 얘기는 네. 그리고 등 부위에도 4개 정도의 자창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러면 생존 시에 공격을 등 쪽에도 당했다는 뜻이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쓰러진 게 천정범에서 누운 거고 복부도 또 한번 찔렸다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대체로 등 부위 같은 경우는 서 있을 때 그 뒤쪽에서 달려 들어가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복부에 장기가 돌출될 정도의 어떤 이 자창이 있고 또 시신 드러내니까 등 부위는 타지 않은 상태에서 4개 정도의 자창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저는 그려져요. 이게 시신 상태 보면서.
그럼 최소한 교수님 5번 이상은 칼에 맞으신 거네요. 그렇죠. 마구 공격한 거예요. 이건.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살해 의지가 아주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교수님 불의 방향도 있을까요? 시작 때. 그거 따집니다. 따져요. 그거 따집니다. 소외 상태를 이제 하거든요. 우리 뭐 형사들 그 화재 감식 관련돼서 교육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걸 봤는데 네. 이 현장 가면 발화 지점하고 발화한 방향 뭐 이런 것 등등을 추론하는 어떤 지식이 있어요. 네. 이게 보니까 소외 상태는 침실 및 주방은 전수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불이 났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죠. 그죠? 그다음에 원룸 중앙 부분의 바닥이 심하게 탄화가 됐어요. 원룸 주방 부분, 중앙 부분, 가운데 부분. 그리고 이 탄화 흔적이 이렇게 이어지는. 이거 우리가 불이 나면 우리 종이를 태워봐도 알잖아요. 종이를 이렇게 불을 켜서 하면 여기서 불이 붙으면 이렇게 옮겨가죠. 흘러가죠. 옮겨가면서 물결무늬 형태의 어떤 흔적이 남아요. 그런 것처럼 탄화 흔적이 주방 쪽으로 쭉 이어졌다는 거예요. 주방 쪽으로요. 그리고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레인지 중간 밸브 및 스위치가 온돼 있어요. 열려 있었다는 얘기네, 가스가요? 네. 이거는 짐작컨대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염 교수님 어떤 짐작이 됩니까? 일단 공격하고 쓰러뜨린 다음에 칼로 가스 열고 맞아요. 불 지르고 그랬을 가능성이 지금 우리가 설명드리는 내용대로 보면 쭉 이렇게 가는 패턴이 거의 그렇게 나오죠. 성폭행 목적의 어떤 누군가가 침입하여서 그 여성을 대상으로 거부했으니까 등 쪽도 공격하고 복부도 공격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살해했어요 이미. 그러면 교수님 제가 알기로 저는 뭐 수사는 안 해봤지만 가스로 이렇게 소외가 되면 확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현장을 다 잿더미로 만들려는 소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폭발성 연소라고. 당연하죠. 이게 가스레인지 터지면 난리 나잖아요. 지는 거기 없었을 테니까 일단. 그렇죠. 그러고 지는 도주한 거죠. 이제 아마 짐작컨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 교수님. 살해했어요. 시신이 여기다 놨는데 증거인멸에 의해서. 그러면 왕창 그냥 완전히 그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고 종료하자. 그 방법이 가스통 터뜨리는 거다. 근데 그 터뜨리는 사이에 지도 죽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을 완전히 붙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 붙여놓고 밸브 열어놓고 지는 빠져나가야지 맞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서서히 타다가 가스가 서서히 유출돼 갖고 펑 터져서 잿더미 되라는 얘기예요. 그 시체 현상 자세히 살펴보니까 서서히 훈소 천천히 타다가 갑자기 확 번진 그런 형태 모양이에요 이게. 그 가스 화재 딱 전형이네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까지 나왔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도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유추가 되고요. 감식했습니다. 감식 진행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유전자 시료를 32점 정도 채취했다고 그러네요. 32점이 나올까요? 그래서 32점 이제 채취한데 그 경우에 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하여튼 이런 원룸 같은 데서 불나고 성폭행 같은 게 수반되고 이러면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 전부 용의자으로 분류해요. 일단 남자분들은 다 용의자가 되겠네요. 그렇게 돼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 협조 얻어가지고 의류 같은 거 감식할 수 있게 제출도 받고 그럽니다. 의류까지요? 왜 그러냐면 불 질렀으면 현장에서 불 질렀으면 본인이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소매 끝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 탄화 흔적이 그렇죠. 탄화 흔적 있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한 32점 한 것 같아요. 지문 같은 건 안 나왔고 이게. 그 지문은 불이 나버리면 지문은 안 나오잖아요. 싹 타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이게 불 지르는 놈의 새끼들이 약질이네요, 교수님. 약질입니다 이거. 불 지르는 놈은 범죄자. 방화 하나만으로도 독립적인 범죄로 엄청 세잖아요. 성분 시료 내점제가 아마 유증 같은 거 성분 감정한 것 같아요. 유증.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기름을 부어가지고 방화를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시신이 누워 있어요. 시신은 겉에가 다 탔어. 등 부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신 드러내고 그러면 그 밑바닥 등이 안 탈 정도면 그 밑바닥에는 바닥도 안 탔겠죠. 그렇죠. 그 경우에 거기에 기름기가 맺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의 안 탄 부분은 다 뭔가를 좀 알려주시네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에서 안 탄 부분은 아주 집중적으로 감식해요. 그래서 유증 같은 거 성분 감정하는 거고요.
지문은 뭐 현관 출입문에서 당연히 하나 나오죠. 아, 현관 출입문에서요? 네, 네. 오. 그리고 이제 전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네. 그 건물 14세대 정도 된대요. 거기 네, 네. 건물에 대해서 전부 다 집집마다 가가지고 예. 만약에 칼질을 하고 나서 지 방으로 그 인근으로 뛰어들어가서 문 닫고 들어갔다면 출입문 만졌겠죠. 그렇죠. 거기에 서로 본인이 정교하게 닦았다고 하더라도 루미놀 기법으로 뿌리면 형광 반응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14세대 건물에 대해서 혈흔 예비 실험 루미놀 다 뿌린 모양이더라고요. 참 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전부 이제 국과수라든지 경찰청에 이제 의뢰하죠. 아. 저 형광 반응이 나오면 그걸 긁어내 가지고 DNA 샘플 채취해서 보내면 네. 그게 만약에 이 여성의 DNA하고 일치하면 그 사람 범인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제 네.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럼 검시도 또 진행해요? 검시하죠. 맞아요. 검시합니다. 검시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검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뭘까요? 검사한다는 검자에다가 볼 시자를 하는 거는 그 검시는 경찰관이 현장 나와서 현장 살펴보는 걸 검시라고 네, 해요. 네. 그리고 검사한다는 검자에다가 그 시체 시자를 네, 쓰잖아요. 시신 시자. 그러면 시신을 하는 건 그건 의사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경찰관이 보는 그 볼 시자 검시, 네. 눈 육안 관찰이라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검시, 그 저 시체 시자를 하는 거는 시신을 보는 사람 누구예요? 의사밖에 없죠. 네, 네. 그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시는 당연히 경찰관이 보는 검시죠. 볼 네, 시자. 네. 네. 보니까 복부에 자창 아까 하나 있었잖아요. 네. 등 부위에 4개 있었고요. 네. 의류는 위에 민소매 착용하고 있었고 이불 덮여 있는 그 피부하고 이불 덮인 데하고 안 덮인 데 그 연수 상태 탄 거는 좀 소해 상태는 좀 다르겠죠. 다르겠죠. 예. 그거 좀 네. 보고요. 네. 양손은 연기로 인해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열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 추사형 상태인데 여기는 완전히 그 화재에 노출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뼈가 보일 정도로 다 소외가 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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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현장 나가면 피해자 손에 있는 손톱 같고 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미세 감식물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완전히 타버린 거죠. 안면부에는 이제 이 불이 타면서 소화되면서 낙화물이 떨어져 갖고 완전히 덮인 상태. 네. 이런 상태였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건질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고. 화재 감식 해야겠죠. 이제. 네. 검식 끝나면.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실하고 주방이 전수했다면 그거 인근에서 발화돼 가지고 급속히 번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방 중앙 부위 장판이 심하게 탄화됐다. 그래서 주방으로 이어졌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네, 네. 그러네요. 그다음에 주방에 설치된 가스 중간 밸브 및 가스레인지가 스위치가 온돼 있는 상태, 켜져 네. 있는 상태. 네. 요거는 이거 정말 이 범인의 어떤 계획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방 감식을 하면 대충 어떻게 불을 냈는지는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나오죠. 그 감정 결과를 보니까 의류 같은 거, 옷가지 같은 거를 가스레인지에서 이제 켜가지고 의류에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미 시신은 방에 침실에 네, 네, 사망한 네, 돌아가셨고. 던진 거. 가스레인지 켜갖고 옷가지에다 불 붙여서 안방 침실에다가 던지면 서서히 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사이에 지는 그 가스밸브 온 해놓고 튀는 거죠. 그렇지. 그런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타다가 갑자기 이제 그 산소가 공급되면서 확 커지는 이제 그런 그 현상도 보였어요. 그거. 네. 아유, 참 나쁘다. 근데 이게 이 경우는 이제 불이 안에서 그 한정된 공간 속에서 불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산소가 희박해요. 네. 연소하는 과정에서 그 방 내에 있는 산소를 소모하잖아요. 이게 약한 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갇혀 있으면 천천히 타거든요. 불이 갇혀 있다고 네,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확 뛰는 순간이 있거든요. 네. 그건 뭘까요? 그 뭐- 누군가 와서 외부에서 창문을 열거나 그렇죠. 출입문을 열어버리면 산소가 순식간에 흡입되면서 막 하고 번지거든요. 네. 그 현상이 여기서 있었어요. 백드라이프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여기서 있었나 보네요. 있었던 겁니다. 아. 이게 이제 국가수 중부분원하고 소방하고 합동 감식에서 나온 결과예요. 근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걸 네. 갑자기 확대된 현상이 나타난 거는 누군가 하여튼 창문을 갑자기 열거나 외부에서 출입문을 열었던 거란 말이죠. 예. 그럼 그 상황이 있는지도 이따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 이제 부검했습니다. 부검. 시신 부검하셨고요. 복부자창 소장이 터져갖고 복강 내 출혈이 있었고요. 살아계실 때 그러면 그런 거죠. 찔리셔갖고 공격당하고 예, 어깨 네. 부위 자창 4개에서는 깊이가 10에서 15cm래요. 그럼 허파까지 관통했다면 이거는 작정하고 찌른 거예요. 칼도 길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수님? 길고 예, 긴 칼을 이용해서 10에서 15cm 깊이 들어갈 정도면 이거는 노약자나 어린이나 여성일 가능성은 적습니다. 예. 힘이 있는 사람의 악력에 의해서 들어간 거예요. 15cm 그죠? 들어가는 거는 15cm. 그리고 허파까지 관통을 했다니까요. 아유, 그러면 이거는 일견 여기서 딱 보면 용의자는 무작정 남성입니다. 그것도 건장한 남성. 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기관지하고 허파에서 매가 검출됐어요. 이 매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끄름. 그럼요. 네. 기관지 이 목 기관지하고 콧구멍하고 허파에서 그게 나왔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불이 났을 때 사망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숨을 쉬고 계셨다는 얘기죠. 아직 생존 상태에서 네, 헐떡헐떡할 때 네. 그때 불이 나가지고 그 끄름이 호흡을 하니까 코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헛바까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 칼로 찌르는 게 직접 사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질식사로.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이거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놈이 칼로 찔렀을 때 이 피해 여성이 사망한 건 아닌 겁니다.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의 새끼죠 이거. 네, 진짜 나쁜 놈이네. 정말 나쁜 놈이죠 이거. 그렇죠. 숨 붙어 있는 사람한테 불 지른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렇죠. 이미 칼에 찔려가지고 의식을 잃은 사람, 그러나 아직 숨을 거둔 사람이 아니죠. 네. 거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가스레인지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안방 침실에 쓰러져 있는 사람인데다가 던진 거죠. 이 나쁜 놈의 새끼 이거 정말. 진짜 나쁘다 이거. 성폭행 여부도 조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이 실종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렉 채취 같은 거 하는데 네. 그거는 반드시 지렉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시도하다가 거부하니까 죽였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옷은 네. 벗겼는데 네. 뭐 그래서 성폭행의 징후로는 옷이 하의가 없는 경우 그걸로 육안으로 관찰은 되지만 네. 반드시 지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성폭행 아니다 이렇게 단정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실수를 저도 한 적이 있어요. 집에 와가지고 하의 안 입는 여성이 극소수지만 있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현장 나가서 그런 사건을 했는데 그 여성 하의가 없으니까 이건 성폭행이다. 그래가지고 엄청 수사를 했거든요. 성폭행하고 네. 거기다가 포커스를 두고. 네. 근데 결국은 그걸 확인을 못하고 그냥 본인 어떤 실수에 의해서 이 화재가 발생한 걸로 밝혀졌어요. 예. 그러면 그게 안 풀리더라고. 하의 안 입은 건 뭐냐. 그렇지. 중요한 건. 그래서 그거를 엄청 고민하고 수사하던 중에 네. 이 동거에 있던 남성들 2-3명을 찾았어요. 네, 동거에 있던 남성들 2-3명을 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그 여성의 습관. 집에 오면 그냥 그건 박스같이 긴 티셔츠 같은 거 하나 입고 하의는 안 입는 그런 여성이 아주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런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일반적이진 않죠. 집에 가자마자 밑에 하의 다 벗고 그냥 박스 티 하나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들이 흔치는 않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그런 여성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 수사했던 게. 그러니까 되게 근데 나는 그게 성폭행으로 보고 엄청 고생한 거예요. 혼선이 있으셨네요. 네. 엄청 고생했어요 그때. 그래서 전에 사귀던 한 사람은 한 9개월 정도 동거했고 한 사람은 한 3년 동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두 남성을 찾아가지고 그 여성의 집에 와서 일상생활 할 때 이제 그 차기 상태를 조사를 했더니 둘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입고 있다. 집에 들어오면 하의 다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티 하나만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겨우 풀었는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고생하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관지하고 허파에서 매가 검출됐다는 얘기는 의식 칼에 의한 흉기에 의한 공격 때문에 의식을 잃은 거고 네. 그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유독가스가 이제 코라든지 흡입돼 가지고 네. 질식사한 걸로 추정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렇게 거죠. 되네요. 그럼 이제 이거는 직접 사인은 엄밀히 얘기하면 선행 사인은 흉기 공격이지만 네. 이 사람의 직접 사인은 가스 중독. 예. 그렇죠. 유독가스 중독. 질식사로 봐야겠네요. 네. 성폭행 여부는 역시 확인했어요. 질 네, 내부에 점막 출혈이 없다. 가능성은 없는 거고. 없는 거고. 예. 삽입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나온 건 없어요. 이게 또 증거. 현관문에서 채취한 지문 아까 하나 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는 그 당일날
출입했던 여동생으로 확인됐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동생께 하나 나오고 이러면 요거는 이제 용의자로 추정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세히. 그 당시에요. 조사하면서요. 예, 그 당시에 이제 확보했던 그 남성의 그 소매 끝에서 혈흔 유전자 검출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있었어요. 요거는 과학 수사라 우리가 살인 사건 수사하는 것처럼 쭉 수사해 가는 과정을 내가 설명을 다 못 드릴 거예요. 네. 일단 현장 분석해 볼까요? 네. 현장 분석을 쭉 해보면 요거는 이제 시나리오 그리는 겁니다. 어. 당일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을까 하는 그러면 거를 시간 타임 테이블 순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네요, 이렇게요. 가는 거죠. 기승전결 이렇게. 예. 그렇게 보니까 침입부터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집안에도 발생했으니까. 예, 열려진 그 현관과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한 걸로 추정이 돼요. 만약에 안에서 잠갔다면 들어가기가 어렵답니다. 네. 왜? 출입문이 손괴가 안 됐잖아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열어줬거나 네. 열려 있었던 거죠. 그래, 둘 중에 하나네요. 네. 네. 그렇게 그걸로 추정되고, 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탐문 수사를 다 했어요. 그 건물에 살던 사람들이. 근데 그날 사건이 발생나기 직전 그 즈음에 출입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열어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열어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단속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오전인데.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치고요. 교수님. 들어온 거예요. 네. 누군가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위협해서 성폭행 시도, 침실이니까. 그리고 반항하니까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그다음에 과도에 복부를 찍으니까 앞으로 숙여지죠. 예. 그 상태에서 등 부위를 한 4회 정도 네. 이제 공격한 건데 이게 이제 등 부위에 난 그 상처도요. 방향과 각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4번 찌른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직으로. 네. 그래서 자상의 방향 깊이 이런 걸 이제 검시하면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제 범죄도 그 사용 범죄 도구, 예. 범행 도구도 이제 추정은 하죠. 그리고 일단 칼로는 보이네요. 칼로 보이는데 이제 칼도 있잖아요. 네. 염 교수님 잘 아시지만 양날의 칼이 있죠. 그렇죠. 양날의 칼과 단 한쪽의 그 칼 이건 달라요. 네. 그 양날의 칼 같은 경우는 찔렀다가 빠져나올 때 양쪽이 다 베이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 베이는 걸 가지고 따지거든요. 네. 딱 찔렀는데 이렇게 찔렀는데 양날 같으면 여기 그 이 피부가 있으면 들어갔다 나올 때 이쪽이 다 베이겠죠. 다 개방이 되겠죠. 양쪽. 그렇죠. 근데 한쪽이면 한쪽만 베이겠죠. 네, 한쪽이 그래서 양날인지 네. 이제 외날인지 네. 그다음에 그 폭은 얼마나 되는지 네. 또 들어간 깊이로 해서 또 뾰족한 봐야겠네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네, 것도 네. 다 판단하는 게 사실은 과학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사망한 거로 판단을 하고 요놈이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방 안에 의류를 갖다가 가스레인지에다 불 붙여갖고 방 안으로 던져서 착화시킨 다음에 네. 문 닫고 이제 그 개방 그 켜놓고 네. 그리고 문 닫고 도주한 거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불이 확대된 분은 누가? 확대된 거는 네. 이제 나중에 답이 나왔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해갖고 잘 타고 있잖아요. 안에서 네. 그 상황에서 피해자 동생이 그때 찾아왔잖아. 동생. 그래서 문을 확 열으니까 그냥 연수 상태가 순식간에 뻥 하고 번진 거고요. 동생보다 크게 다칠 뻔했네 이게. 큰일 날 뻔했죠. 이게. 성폭행은 아마 하의는 벗겨져 있었지만 이제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부검할 때 질 내부의 점막 출혈을 확인했다고 그래요. 점막 출혈을요? 뭔가 시도는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점막 출혈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뭐가 이제 삽입이 강제 삽입이 시도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열상이 있었던 거죠. 열상이 있었고. 다만 이제 그 범인이 질내 사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질액 채취에서 DNA가 도출된 건 아닌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확 짚고 갈게. 상습적인 성범죄자들 새끼 있잖아요. 예. 이 새끼들은 질내 사상 절대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예. 저도 몇 건 봤는데 웃기더라고요. 콘돔을 이중으로 끼는 애도 봤고 그런 상놈의 새끼들도 있어요, 진짜. 예, 아예 저기 채모를 다 미는 애들도 있고요. 본인이 다. 예. 그런데 그거는 좋아요. 털 빠질까봐. 강간행위가 있었으면 아무리 강건한 음모를 갖고 있는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두 가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강간행위를 실행하면. 네. 그런데
그 우리가 가면은 세빗이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이 정교한 빗으로 빗어요 이렇게 빗어. 네. 빗어 가지고 떨어져 나온 토를 경찰이 이제 국과수 의뢰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성 것도 있고 거기 떨어져 있는 남성 것도 반드시 도출이 돼요. 네, 네.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무모증 걸린 놈 내지는 그놈이 밀었을 개연성을 보고 용의자를 추론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러시네요. 그리고 예. 거기 앉아 강간해 놓고 지가 우리처럼 이렇게 빚어가지고 깃털 수거해 가는 놈은 없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수사 일종인데요. 네. 아유, 참. 그럼 교수님 일단 사망은 이제 아마 자상 쇼크, 칼로 찔른 상태에서 그 쇼크 상태로 혼수 상태에 빠진 것 같고 쓰러지셨고. 불 질러가지고 유독가스 흡입해서 사망한 거로. 이 사람 2번 죽인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결론은. 그래서 이 사건은 최종 결론은 네. 살인 사건이 방화로 인해서 증거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어요. 그 네. 분명히.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밀 감식을 3번에 걸쳐서 재감식을 했대요. 이거 중요해요. 그럼 교수님 그렇게 이제 수사진이 나가시면 재감식 뭐 4번까지도 제가 들어봤고 4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 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진짜 리세팅 해갖고 초기 처음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수님? 감식을 할 때 어디에 집중해서 했는가 하는 장소 같은 게 다 기재가 돼 있죠. 네, 1차 1차에다 예. 그러면 그 감식은 상당히 정교하게 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은 일단 빼요. 빼고. 약간의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는 형태. 아.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좀 덜 봤던 데를 본다던가. 그렇죠. 1차 감식 결과 보다가 갑자기 여기 우리가 빼먹은 것 같아. 그럼 바로 그거예요. 집중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걸 해요. 이제 이 경우는 내가 보니까 이제 불이 이렇게 났으니까 네. 불이 이 번진 지점, 착화된 지점에서부터 이 번져나간 지점까지 이동 경로, 만약에 범인이 들어왔다면 여기서 이렇게 범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선으로 빠져나갔으니까 그놈 동선에 따른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아마 그 감식을 했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1차 감식일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전혀 뭐가 안 나오면 그 동선 빼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제대로 이제 면밀하게 안 한 곳 거기를 또 재감식해요. 아. 그래서 이제 중복합니다. 중복.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과학수사위원들이 상당히 성격적으로 꼼꼼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네, 예. 미세한 걸 다 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사체 현상도 다시 보고 네. 화재 현상도 다시 보고 네. 사망 원인도 보고 성폭행 여부도 보고 예. 현장 상황을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수사 방향이 딱 결정이 되면 이제 그 건물에 사는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용의자잖아요. 어쩔 수 없죠. 뭐 그 중에서 상황이니까. 특히 네. 성폭행 전과가 있는 성범죄 전과자를 그 사람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죠. 그 있었나 봐요, 교수님. 그 건물. 있었습니다. 한 명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범행 당일날 착용했던 의류를 회수를 해요. 네. 그래서 한 달 만에 어. 그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이게 과학 수사예요. 그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었다. 그러면 저기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한 달 동안 뭐 별의별 거 다 별의별 감식을 거 다 다 하신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그 원룸의 그 여성이 아마 실수였겠죠.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던 네. 그런 이제 그 어떤 그것을 슬쩍 그 같은 건물에 사는 놈이기 때문에 또 거기를 들여다볼 수 있었겠죠. 네. 그리고 들여다보고 원래 성범죄 성향이 있는 놈인데 네. 이거 된다. 그 들어가서 잠자는 사람 성폭행 시도하는데 거부하니까 복부 한번 찌르고 앞으로 꼬꾸라지니까 등 찌르고 불을 지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 범군은 어디서 구한 거라고 나왔나요, 이게요? 이게 범군은 나중에 못 찾은 걸로 저는. 못 찾았어요. 나중에 추가 발굴할 때 이제 그 현장. 예. 현장이 막 낙하물 떨어지고 탔으니까 막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경우는 할 수 없어요. 현장에서 호미 같은 거 갖다가 붓 같은 거 갖다가 하나씩 캐내가는 형. 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보험물 찾듯이 예. 그러다가 범구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칼이라고. 그 얘기 다 타버렸으니까. 다 타버렸으니까. 천장도 내려앉은 그래서 거잖아요. 한 달씩 걸린 거예요. 그게. 완전 새까맣게 탔구나 그냥. 예, 그럼 그 현장을 그냥 안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네. 김 매는 아줌마들처럼 그냥 풀 뽑는 아줌마들처럼 하나씩 이제 파헤쳐가는 과정에서 탁
특별한 게 또 발견되면 네. 잡을 수 있는데 범구가 그때 나온 것 같고 이게 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번의 현장 감식, 13번이나 예, 했어요. 화재 감식, 부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대단하다 진짜. 그 용의점이 있는 사람들 그 건물 이건 제일 중요했던 게 내가 볼 때는 예.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신속이었어요. 신속함이네, 그죠? 그 현장에서 시신 여성 시신이 딱 발견되니까 볼 것도 없이 일단은 헛방집들에도 네. 이 건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료 수거부터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의료 수거 안 하고 한참 우왕좌왕할 사이에 그 범인이 갖다 버렸어 봐요. 그럼 뭐 범행했을 때 입었던 옷 오리무중이죠. 예, 증거가 없는데. 그랬으면 이거는 상당히 꼬일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이 수사는 제가 볼 때는 뭐 13번의 현장 뭐 감식, 화재 감식 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건에서 제일 잘한 거는요. 신속입니다. 신속하게. 예. 딱 들어가고 시신 현상 딱 보고 아 이거 성폭행이다 판단 딱 되니까 네. 그냥 얘기할 것도 없이 일단은 그 건물에 있는 모든 그 세입자 사는 사람들 옷을 다 제출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면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아니면 맨발로 들어가요? 요 경우는 제 판단은 성폭행의 목적으로 그 안에 들어갔다면 신발 벗었겠죠. 신발을 벗었다. 벗었을 가능성이 예, 더 높죠. 예. 가서 그냥 마구잡이로 죽이고 도주할 생각이었다면 신발 신고 들어가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나 예, 성폭행의 예. 어떤 의지를 가지고 들어갔다면 그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겠죠. 벗고 들어갔다.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이제 다만 이게 이제 범행 도구 늦게 발견한 거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뭐 캐듯이 해가지고 한 거니까 잔해 더미 속에서. 네. 그리고 신발 확보 못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발이 확보가 안 됐어요. 의류는 잘 했는데 네. 사실은 신발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 신발이 의류 소매 끝에서 나오는 탄화 흔적보다 훨씬 흔적이 많거든요. 아, 신발이 그 고래 막 이것저것 다 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서 그 신발 확보를 제때 못한 거는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이거. 하지만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요. 네. 신속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네, 신속. 네, 네. 어? 오다하고 이런 거 확보한 게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 놈은 김 씨예요. 범인은 27살 먹은 놈이에요. 아, 그게 27살이고. 강도살인 현주건주물 방화치사죄로 이놈 검거돼가지고 네. 2011년 2월 7일 날 대전지방검찰청 형사 3부 김용승 부장검사인데 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건물 다른 방에 그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거를 보고 네. 금품을 훔치기 위해서 일단 들어갔다가 금품을. 피해자를 과도로 여러 번 찌르고 음. 부상당한 피해자를 두고 방화 또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놈. 일단 저 성폭행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끝까지 그 부분은 부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폭행 네. 목표는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참 이게 적용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어렵네요. 제가 봐도 증거. 그래도 부분에서. 일단은 뭐 본인이 금품치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저 강도거든요. 네, 네, 네.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집주인을 상해했다면 강도죄잖아요. 강도로 바뀌잖아요. 강도. 네. 그다음에 현주건주물 강도에다가 사람이 죽었으니까 강도살인. 네. 강도살인은 그냥 그 이후 열망론하고 7년 이상 무기 또는 사형이에요. 네. 최고형이죠. 그러니까 뭐 이놈은 뭐 성폭행 목적이 있었건 강도 목적이 있었건 뭐 예. 형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죠. 네. 오히려 강도 목적으로 들어간 게 더 크죠. 성폭행 목적의 침입보다는. 아유, 죄명은 강도살인이 엄청 세죠. 훨씬 최고 세니까요. 세잖아요. 네. 그걸로 일단 적용하신 거네요. 기소하실 그래서 때. 이제 아마 이제 검찰청에서도 유가족들한테 아마 지원금 피해자 지원금도 한 400만 원 지급을 했고 네. 또 피해자 가족들 저 트라우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치료도 해준 거예요. 아우, 동생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건 뭐 자지러질 일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이 둔산서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학수사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에 과학수사 말씀드렸지만 신속수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13번이나 감식하셨다고 놀랐어요. 둔산경찰서 과수팀이 잘해요. 네, 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이거를 끝까지 물고 늘으셨네. 그러니까 먼지 티끌 하나도 다 증거다 이렇게 그럼요.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걸 보여준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화재 사건 하나, 방화살인 사건 하나, 네, 네, 과학수사로 소개를 드렸어요. 예. 네. 아우,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